지난달 말 북한 오페라 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집안 치마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여기에 타고 있던 30대 교육생이 숨지고 기사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공단 조사 결과 무너진 집안은 기초공사를 위한 3m 깊이의 구멍이 뚫려져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교육생 등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북한 오페라 하우스 건설 현장. 소방구조대가 쓰러진 크레인 조수석에서 외주업체 교육생 31살 박모 씨를 구조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박 씨. 아이 둘을 가진 가장이었지만 주말에도 나와 일을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작업하려고 보니까 바닥에 물도 많이 고이고 그 전날 현장 소장님이 오늘은 작업해야 된다고. 안전보건공단의 2차례 조사 결과 사고는 사실상 예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장에는 원청업체인 한진중공업이 지하 안방까지 기둥 수십 개를 박는 기초공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구간에 심어진 기둥은 길이가 짧아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m의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며 쓰러진 이유입니다. 그 파일이 그냥 지상 위에 이렇게 솟아 나오고 있으면 이제 파일 박음 위치라고 확인이 될 텐데 거기는 그 파일을 그 집안으로부터 한 3m 이상 더 밑으로 쑥 이렇게 박아 넣었거든요. 구축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지상까지 나와 있으면 많은 부분을 잘라내서 버려야 되거든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크레인 기사와 숨진 박 씨, 또 다른 하청업체 관리자가 전부. 하청업체도 땅이 깊게 파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를 당시 모르셨던 거예요, 그때?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 한진중공업 측은 노동청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책임 소재 등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많은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졌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을 드러낸 초고층 빌딩 LCT. 다 짓고 보니 비가 내리면 물폭탄에 태풍이 불면 빌딩풍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엔 대형 매연 굴뚝이 등장했는데요. 시의회 출석한 LCT 관계자들 변명에 심지어 허위 진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황재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LCT 건물 하단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형 보일러 연통, 매연 굴뚝입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의 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LCT 건설본부장은 보일러 연통을 시운전했고 환경관리공단 심의를 거쳤으며 구청에는 성분 분석 시험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 해운대구청은 아직 시험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 회의록에 다 남고 나중에 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사진 올릴 적에 저희가 본기 제가 심의 거친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도 있다고 얘기하셨고 보고서도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착각 좀 했다고. 4톤 규모의 대형 연통 3개가 건물 6층에 설치됐는데 현재로선 연통의 설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아파트라든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줄긴 줄 겁니다. 어느 정도에서 거기서 지주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분진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세 차례 LCT 행정사무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는 부산시 의회는 출석 증인들의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냈다. 반발이 심해지자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에 일제 불매 운동, 이번 유니클로 논란까지 지난 1년 동안 반일 감정은 계속 불붙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더욱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광고라는 거센 비난을 일으킨 유니클로의 광고.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이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직접 출연한 패러디 영상으로 응수했습니다.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결국 유니클로는 백기를 들고 광고를 중단했지만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롱했다는 점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이 불붙기 시작한 건 1년 전 일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입니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계속됐고 4개월 전 일본의 경제도발 조치에 일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지난해보다 75.4%,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도 16%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풀릴 기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거는 국제법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한국 정부가 그거는 대법원이 판결한 거기 때문에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어쩔 수가 없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이 다 돼가지만 일본은 피해 보상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도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한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다음은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부산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는 내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신문은 신혼부부에게 1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구 수정동을 북항동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동구의회 배인한 의장은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수정동을 북항동으로, 부산진역을 북항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최대 10억 원으로 예상되는 행정비용 등 걸림돌 때문에 지역 명칭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직장인들이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보통 수준이라는 내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부산 지역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워라밸 수준이 5점 만점에 3.37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의 삶이나 여가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워라밸을 해치는 요소로 일, 생활 균형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부산시설공단이 운영비 부족 문제로 두리발과 자비콜 사업이 난항을 겪던 중 지난해 남은 사업비 25억 원을 쓸 수 있도록 부산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30억 원이 필요한 만큼 또다시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단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부산과 울산, 경남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좋음 단계를 보이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23도, 양산 24도, 울산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려하고 예상했던 지역 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대학 입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원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최근 동부산대학교 폐교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간 지역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대입 수능에 응시하는 부산 지역의 응시자 수는 3만 901명,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00명,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산의 수능 응시자 수는 지난 2013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내년 대입 지원자는 47만 9천여 명으로 대입 정원 49만 7천여 명보다 무려 17,800여 명이 더 적어지는 사상 최초의 정원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줄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받는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하위권 대학의 경우에 정원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합격선 하락을 기대하는 중위권 학생들이 대거 수도권 대학에 도전하면서 지역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올해부터 경남 지역의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최근 부산에서도 동부산대학이 폐교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산 지역 중위권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울산과 경남 등 부산 인근 지역 학생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처방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이제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있어야만 지역 대학과 수도권의 대학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5년 뒤인 오는 2024년에는 대학 진학 가능 인구보다 대학 정원이 무려 10만 명이나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은 그동안의 우려에서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은 지역대학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등 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경성대가 총장 퇴진 운동에 앞장선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경성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4월 교수협의회로부터 경성대에 대한 감사 요청을 받고 어제부터 닷새 동안 조사반원 9명을 파견해 총장의 교비 횡령과 배임, 교직원 인사채용 비리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성대 구성원들은 매주 중앙도서관 앞에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함께 정문과 본부 건물 앞에서도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이 쌀쌀해지면서 단풍도 서둘러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기에 산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산악 헬기가 인양 장비로 한 등산객과 소방대원을 끌어올립니다. 지난달 26일 사천 와룡산을 등산하던 17살 A양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이송되는 겁니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60대 등산객이 산에 오르다 발목을 다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철, 이처럼 산에 오르다 안전사고를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가운데 34%가 가을철에 몰렸습니다. 낙엽에 의한 미끄러짐이나 발목 염좌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을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벌의 옷을 챙기셔서 저체온증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때일수록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질환을 앓고 있다면 개인 상비약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만약 사고를 당했을 경우 휴대전화에 GPS를 켜놓은 채로 등산로 곳곳에 있는 표지판 번호를 구조대원에게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행객들이 많이 찾는 경남의 가야산과 지리산이 이달 말쯤 단풍 절정기에 접어드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을 지시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화물선장의 1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시그랜드호 선장 43살 S씨가 항소 기간인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1심 형량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지난 2월 28일 용호부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상태로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다 광안대교 하판을 충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26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마주친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배출한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 다니엘 강이 명예 부산 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부산시청 7층 접견실에서 강 선수에게 명예 시민증과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인정받는 강 선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신계금초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강 선수는 오는 2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범천동 철도 차량기지가 부산 신항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1904년 건설된 철도 차량기지는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지역과 단절돼 슬럼화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시는 기지 이전에 모두 6,2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7년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부를 전국 3곳에만 남기기로 하면서 부산지검 특수부가 공식 폐지되고 새 부서가 신설됩니다. 부산지검은 오늘부터 특수부의 명칭을 공직기업범죄전담부 형사 4부로 바꾸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형사 4부는 특수부 검사 수사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기존 특수부에서 수사해온 공직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직접 수사 대신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수출은 10억 5,73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도 5억 979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수출은 6월까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7월 3.5% 증가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 품목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용 부품 등이 선전했고 대중국 수출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시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특수학교 부지가 접근성과 편의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한 환경단체와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도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오는 2021년까지 부산대와 금정산 경계 부지에 16,00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지만 금정산 훼손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산시가 경영난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 12곳을 매입해 내년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해 재개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매입 비용을 기탁금으로 지원하고 부산시는 전환 대상 어린이집 심사 등 행정 절차와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민간 어린이집 수용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단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부산과 울산, 경남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좋음 단계를 보이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23도, 양산 24도, 울산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